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전통적인 기법을 토대로 고전적이고 서정적인 면이 강조되던 동양화에 최근 들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 세대 이면을 들여다본 파격적인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동양화라는 장르가 더욱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인간의 내숭을 작품으로 표현해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여류 동양 화가 김현정 선생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현정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동양화에서 무슨 신인이 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진짜입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 공부를 하는 학생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니까 우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동양화, 물론 이제 미술의 조예가 깊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알겠지만 되게 우리가 이제 너무 서양화 위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동양화에 대해서 정작 우리 것인데 이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선 사실 동양화, 서양화 이렇게 나누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도 학계에서 그게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은 크게 재료에 의해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양화는 우선 유화라던가 아크릴 그리고 연필 이런 재료로 서양의 재료로 그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고 동양화는 전통 한지나 먹 아니면 채색 물감을 사용을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현정 선생님께서는 동양화에다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주제의식을 녹여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네티즌이라든지 일반인들이 큰 호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이유는 네. 재료도 재료지만 아마도 저의 솔직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서양화는 되게 디테일한 그림이 많고 동양화 하면 사군자 이런 그림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 요즘 현대 동양화라고 하면 가까이 봐도 이게 동양화인지 서양화인지 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다양해서요. 네. 그래서 아마도 공감해 주시는 이유는 이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김현정 선생이 이제 말씀하신 그 얘기라는 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내숭 시리즈 아닙니까? 인간의 내숭을 이제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적절하게 유머 웨이트를 섞어서 잘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일부 계층이 열렬한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내숭 시리즈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든지 여기에 매달린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내숭 시리즈는 사실 네. 처음에 인간의 어떤 면을 녹아내리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는요. 네.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의 모습에 많은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앞모습이 다르고 뒷모습이 다른 모습 그런 데서 상처를 받아서 이걸 한번 위트 있게 표현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제가 주로 되게 새벽까지 작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울 앞을 지나가는데 거울 속의 제 모습과 그림 속의 제 모습 그리고 진짜 제 모습이
아, 이게 결국은 같은 인물이었고 같은 내용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숭 이야기가 아, 결국은 내 이야기다라고 인정을 한 후부터는 굉장히 이야기 풀어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내숭적인 측면을 얘기하기보다는 저의 고백적 자아상이라고 읽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김 작가님 작품 중에 꽤 유명한 게 저도 봤습니다만은 한복을 고이 차려입은 숙녀분이 가스버너에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서 라면을 먹고 그 옆에는 이제 명품 핸드백이 소품으로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된장녀를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내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본연의 어떤 본능이라든지 감정이 아닐까요? 그것을 그렇게 꼭 우리가 희화화시킨다든지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었나요? 저는 사실 이 내숭 이야기가 희화화하거나 비판을 하려고 그림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네,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또 사실 많은 분들께서 한복은 결국 한국인 이렇게 많이들 해석은 해주시는데 물론 공개된 작품인지라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려요. 이렇게 관람자에 의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한복을 처음에 선택한 이유는 한번 고상한 옷을 입고 고상하지 못한 행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도에서 한복을 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비하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작가분이 의도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제 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 텐데 그 어쨌든 그 굉장히 단아한 한복 자태를 입은 분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데 대해서 아마 김민정 선생을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댓글들을 많이 읽어보고는 하는데요. 네. 그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의견 차이로 굉장히 감론을박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댓글들을 읽으면서 더 많이 배우고는 하는데요. 네. 그 그림은 특히 어떤 것을 표현한 건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끼니를 라면이나 패스트푸드로 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 그런데 그렇게 라면으로 때우는 그 순간에도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그 바깥보다 비싼 커피를 마시게 되는 순간이 분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순간이 굉장히 아차스럽다, 정말 읍스스럽다라고 해서 아차라고 짓기도 했고요. 네. 그 옆에 한자 제목을 보시면 네. 이제 나의 모자를 차자를 써서 이제 스스로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림입니다. 그 동양화를 전공하시면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제가 그 바이오를 좀 읽어보니까 경영학 복수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매니지먼트 경영학을 또 공부를 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내 그림을 좀 잘 팔아야 되겠다.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을 때는요. 많은 분들께서 취직을 하려 그러느냐 그렇겠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어요. 네. 그런데 네. 우선 경영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제 개인적인 꿈이랑도 큰 연관이 있는데요. 네. 제 꿈은 미술이 대중과 더 호흡할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에는 정말 손재주가 많은 작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그 세계에 전시 있는 걸 가면요. 한국 작가들이 있지만 많진 않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좋은 작가들이 많은데 그래서 미술을 경영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물론 지금도 계시지만 우선 나부터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선 더 그 방안을 생각해보자라는 의도로 경영을 복수 전공했고요. 사실 복수 전공을 했다고 해서 그 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은 네. 많이 공부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김면정 선생은 어쨌든 훌륭한 작품이 한국에도 많은데 이른바 마케팅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아직 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서양 미술은 이제 아무래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서양화가 좀 주류고 아직 동양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동양화를 처음부터 선택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우선 저는 예술중학교랑 예술고등학교로 나왔는데요. 네. 거기 커리큘럼을 보면은 서양화, 동양화, 조소를 다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전공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지막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하기 전까지는 저랑 디자인이랑 되게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었는데요. 막상 동양화를 해보니까 너무 이거는 정말 요즘 말로 신세계인 거예요. 굉장히 그 먹의 번짐도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탁해지지 않고 오히려 맑고 깊어지는 그런 게 너무 재미있고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동양화를 선택했거든요. 네. 김혜정 선생 작품도 보면은 여백이 잘 처리돼서 거의 이제 빈 공간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몇몇 작품들 보면.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 여백의 미, 그 빈 공간이 의미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네. 그 여백이 빈 공간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거든요. 궁금하군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빈 공간이 아니고 거기는 뜻이 채워져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네. 우선 제가 제 그림에 여백이 많은 이유는 물론 그런 의미에서도 사용이 됐지만 가장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물에게 집중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배경 표현을 잘 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그림의 주인공의 포커싱을 맞추기 위해서 네. 의도적으로 여백을 처리하셨군요. 그리고 한복 같은 경우는 누드 처리된 게 좀 많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 말로 하면 see-through 비슷한데 이렇게 누드로 표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그거에 담긴 의미는 아니면 see-through가 유행될 걸 미리 알았나요? 우선 그런 비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한복의 아름다움 중에서도 그런 시스루 룩이 굉장히 매력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거기에 담긴 의미로는 네. 어떻게 보면 이 넓은 치마폭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누드를 그린 후에 옷을 입히는 과정을 거칩니다. 옷을 훤히 비치게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지를 되게 얇게 떠서 염색을 해가지고 마치 옷을 입듯이 옷을 입히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명하고 비치는 듯한 의미. 그게 사실 저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숭의 의미와 되게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너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치게 표현을 합니다. 그 김인장 선생의 그림이 아주 인기가 있고 특히 이제 포털 공간에서 인기가 있고 또 최근에 전시를 했는데 뭐 작품이 완판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내 그림이 이렇게 완판되고 많이 팔리고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 가장 어렵고 제가 많이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내숭 이야기를 구상할 때부터는 그림을 팔아야겠다. 이건 인기가 많을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인기가 많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린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작품 판매는 안 될지도 몰라. 왜냐면 이건 내 자화상이니까 이라는 네.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네.
제가 솔직하게 풀어낸 거에 그리고 일상생활이 녹여져 있는 것 때문에 많이들 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정 선생님 이제 그림은 굉장히 좀 보는 순간에 아주 그 재기가 확 이렇게 번져 나올 정도로 좀 뭐라 그러나 참신하다 아니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다시 이 얘기가 돌아오지만 이게 마치 그 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되게 걸개 그림이라든지 일단 그 안가주망 참여 그림을 하는 분들이 주제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주제는 틀리지만 그런 그림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전통이 연면하게 이어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요. 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풍속화부터 네.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조선시대 풍속화도 네, 네. 어떻게 보면 관능적인 측면도 있으면서 네. 되게 재치 있고 그 시대의 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네. 저는 제 그림이 솔직하고 재미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되게 독특하고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많은 분들도 많이 그려 오셨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한복을 입은 어떤 여성을 그리는 일은 굉장히 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답변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훌륭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김혜정 선생의 그림을 모르는 분들도 이제 지금 그 답변 때문에 아마 이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김홍도나 신윤복의 그런 희화되고 좀 사회를 조롱하는 듯하고 위선, 풍자 그런 그림이 이까지 이어져서 김민정 선생이 이제 2013년 이때에 비슷하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보는 사람들이 훨씬 쉬워질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서양 화가들 작품도 열심히 보십니까? 작품들 서양 화도? 네, 많은 작가님들 작품을 보려고 아트페어나 전시회를 많이 다니는 편이긴 한데요. 네. 네, 어떤 그림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영향을 준 그림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 오늘날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 대해서 좀 누구나 영향을 준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제가 평면 작업을 하지만 네. 영향을 받고 재미있어하는 작가님들은 오히려 조소 작품이라던가 뭐 설치, 뭐 영상 이런 쪽의 작가님들 작품이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생각나는 작가는 그 서세옥 교수님 아드님이 서도호 작가라고 서도호 있죠. 네. 네. 그 작가님 그러니까 작품을 이해하기 되게 힘든, 네, 네.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아직은 제가 이제 스튜디오 모신 손님이니까 인터뷰 손님이니까 이제 선생님 네, 그렇게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너무 아니, 불편해. 하긴 했지만 아직 네. 굉장히 좀 준의 작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젊은 작가로서 작품을 활동하기에 한국의 미술계가 어떻습니까? 잘 받아줍니까? 아니면 어려움 좀 없습니까? 우선 제가 젊기 때문에 우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죠. 아직 네. 많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네. 초대전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정말 네. 감사한데요. 네. 요즘 미술 시장에 제 생각에는 한국 미술 시장의 트렌드는 젊은 작가들한테 기회를 많이 준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공모전도 있고 저도 끊임없이 공모전에 내거든요. 네. 그리고 어려운 점이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제가 처음 접해보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 이제 상업과의 경계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모르는 순간들이 많이 닥치거든요. 그럴 때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비교적 한국 화단이 최근 들어서 이제 주니어 젊은 화가들한테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풍조군요. 네, 많이 오픈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도 이제 이른바 내숭 시리즈로 상당히 이제 눈길을 모았는데 앞으로도 이 내숭 시리즈가 계속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주제를 가져올 생각인가요? 지금은 제가 이 내숭 이야기가 저도 그리면서 제 그림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있을 때까지는 쭉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네.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 다음에는 좀 더
스포츠 쪽으로 좀 해볼까라는 요즘 시대에 굉장히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생활 속에 조깅도 많이 하시고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정말 현대판 어떻게 보면 현대판 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내숭 시리즈를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아마 그러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나의 내숭이 드러난 것 같은데 네. 김현정 선생은 스스로 내숭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림에 사용하는 내숭이라는 의미는요. 네. 스스로 정의하기엔 넓은 의미의 내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내숭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여성으로서 네.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내숭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사용하는 넓은 의미의 내숭은 성별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잘 보이고자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내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미팅을 해서 뭘 먹고 싶냐 그러면 김치찌개를 먹고 싶으면서도 네. 뭐 우아하게 파스타를 먹고 싶다 그러는 거. 그리고 배가 고픈데도 조금만 먹고 남기고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 거. 뭐 이런 게 내숭이 아닌가요? 좁은 의미에서? 네, 좁은 의미에서 내숭 점수로는 오히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내숭 네. 점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솔직한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넓은 의미의 내숭에서 좀 더 시선을 신경 쓰고 이런 면에서는 내숭 점수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제는 내숭이니까 내숭이라는 것은 이른바 뭐 기호학에서 얘기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되게 웃음이 나오고 아름답고 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연경 선생 그림이 여전히 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김연경 선생은 또 이 그림 외에도 SNS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대중과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화가 선생님이 너무 본업이 혹시 전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내가 가진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좀 대변을 한다면 저도 처음에는 작품을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많은 작가님들께서 이렇게 인터넷에 직접 나서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때 저는 늘 제 꿈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보거든요. 네. 이때 저는 가장 늘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음악에 빗대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술은 시각 언어이고 음악은 청각 언어이지만 전 같은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좀 더 대중화가 되고 대중과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작품을 공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에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전시장 이외에서도 많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저는 제 꿈과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중과 유리된 예술은 이 시대는 좀 곤란하다. 아니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예술도 있고 이런 예술도 있고 지금은 여러 예술이 공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잘못됐다, 이건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네. 추구하는 예술은 소통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네. SNS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스튜디오에 지금 가장 이렇게 젊은 분을 모셨거든요. 정말 그래서 스튜디오가 네. 갑자기 훨씬 젊어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내 그림은 이렇게 나갈 것이며 뭐 이런 주제를 담아서 미래 포부를 한번 밝혀주시죠. 저는 우선 내숭 이야기를 그리는 작가인데요. 네. 때로는 라면을 먹고 때로는 헬멧을 쓰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는 그런 한복을 입은 여인이 등장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숭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껄끄럽게 느껴지실 수는 있으나 저는 그러한 되게 솔직한 저의 이야기를 저의 자아상을 마치 그리듯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솔직한 이야기 하려고 노력 중이고 더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또 앞으로는 조각에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전시나 SNS 활동할 예정이고요.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5년 아니 몇 년 뒤에 더 훌륭한 작가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모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본에 충실한 새로운 시도는 예술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뚜렷한 주제의식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중성까지 갖춘 훌륭한 예술작품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인물을 우선 누드로 표현을 한 후에 옷을 입히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채색을 할 때에는 분체를 갈아서 물감으로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칠하는데 보통 이렇게 한 색깔이 나기 위해서는 10번에서 20번 정도 칠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점차 그림을 그리면서 제 그림이 결국은 내이야겠구나 라는 순간이 있었어요.